첫 번째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매수가는 24만 3천 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20% 되고 계십니다. 이 종목 대표님이 강조하시는 이 위드 코로나 관련주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뚝뚝 떨어질까요? 예,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어떤 섹터나 이런 거 선택 정말 잘하셨는데 그 안에서 세심한 네. 종목 선택이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디테일이 네. 부족했네요. 예, 디테일이. 디테일이 부족했다. 참 아모레퍼시픽 뭐 예전에 뭐 거의 뭐 화장품 쪽에는 최강자였죠. 근데 지금 요즘에 뭐 화장품 보면 LG 생활건강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LG 생활건강 이제 좀 바닥이 잡혀가면서 또 좀 올라갈까 말까 뭐 이런 걸 보이는데 아모레퍼시픽은 뭐 계속 떨어지면 이거 좀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예, 뭐 말씀드리면 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아모레퍼시픽은 원래 기반이 그거예요. 이게 방판. 네. 예, 방판이었고 온라인을 굉장히 좀 늦게 전환을 했거든요. 예, 온라인 늦게 전환은 중국에서도 이제 예전에 이제 뭐 방판 뭐 이런 것들이 뭐 좀 통했습니다. 뭐 그 매장에서 또 판매하고 뭐 이니스프리 이런 것들이 처음에 막 공격적으로 확장이 되다가 다 죽었거든요. 지금 완전 그 거의 뭐 끝났다 보시면 돼요. 이게 계속 이제 손실로 잡힐 거고 이게 올해 내내 발목을 좀 잡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 고가하고 저가로 나눠졌습니다. 네. 고가에서는 뭐 ST로도 뭐 그런 거 쓰시잖아요. 예. 아무래도 잘 안 쓰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화수 정도나 조금 뭐 선방을 하는 정도고 계속 지금 죽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뭐 위드 코로나도 뭐든 위드 코로나면서도 실적이 이제 확 돌아서고 그런 것들이 올라가는 거지 얘는 지금 당분간은 반등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구조에 와 있다. 앞으로 계속 좀 나빠지고 이게 이제 전환이 되려면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확인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네. 예, 기술적 반등도 정말 좀 짧게 나올 거고 정말 잘 반등이 나오면 20만 원. 이 정도로 좀 생각하시고 좀 종목을 좀 갈아타는 그런 전략으로 좀 갔으면 좋겠네요. 네, 위드 코로나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말씀을 해주신 그렇죠. 건데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이제 종목을 선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경쟁 구도 심화예요. 네. 중국 업체들도 로컬 업체들도 막 커져나가고 있고 지금 그쪽 안에 피 튀기고 있거든요. 우리가 화장품에 대해서 그렇게 중국 쪽 특히 화장품은 분석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이길지 몰라요, 이거는. 이 싸움은 뭐 분석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변수를 제거하는 작업에 있어가지고 화장품은 일단은 중국 쪽 화장품은 다 배제를 했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지금 김주 대표님께서 한 20만 원 정도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래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도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반등 시 매도. 물량을 줄입니다. 이렇게 매도라고 하는 것도 못할 것 같아요. 네, 물량을 줄입니다. 물량을 줄이고 차라리 이런 건 어때요? OEM, ODM 업체 누가 이기든 상관없어요. 네. 지금 실적 좋게 나오는 코스맥스나 이런 쪽으로 난 곧 죽어도 화장품을 해야 되겠다 하라면 아모레퍼시픽 물량 절반 줄여가지고 코스맥스랑 함께 가는 거 그게 현실적으로는 가장 가능성이 높아요.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그래서 물량 절반 줄여서 브랜드사 말고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 OEM, ODM 업체 코스맥스로 좀 물량을 갈아타 달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반등이 나오면 물량을 줄이고 코스맥스와 함께 가는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입니다. 매수가는 14만 원이고요. 비중은 35%에 들고 계십니다. 매일 수준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주가는 왜 반대로 가는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뭐 맨날 수주하고 뭐 3분기 만에 지금 올해 목표했던 수주도 다 하고 작년에도 사실 뭐 LNG선 싹쓸이하고 근데 왜 주가는 왜 못 갈까? 이게 이제 조선은 실적이 반영되는 게 2년 후입니다. 2019년도에 완전 폭망했거든요. 네. 그 지금 계속 이제 적자가 나고 있고 그래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게 또 특히 이제 중간 지주사예요. 원래는 이제 현대중공은 100% 품고 있다가 요즘에 뭐 LG 뭐 화학이든 뭐 이런 것들 좀 지주사 체제로 간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폭망하잖아요 지금 그거 좀 영향을 좀 받았다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현대중공업 나왔고, 예, 그리고 또 현대미포조선이 있고, 이제 그 현대삼호중공업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대우조선해양을 또 이제 품게 됩니다. 그냥 이게 반등이 언제쯤 나오냐면, 네. 대우조선해양이 아직은 이제 뭐 사실상 뭐 한국조선이 인수로 가지만 아직 뭐 지분전환 이런 것들이 안 됐어요. 그게 이제 전환이 될 때는 한번 좀 그럼 뭐 한국조선해양을 사게 되면 조선주는 2023년은 굉장히 실적이 엄청날 거예요. 성과도 이제 올라가고 컨테이너까지 뭐 지금 막 수주하잖아요. 그러면 한 내년 한 중반부터는 한 1년 정도 좀 먼저 반영을 하니까 네. 내년 중반에는 이제 반등할 겁니다. 그때까지는 고난의 행군이다. 어쩔 수 없다. 버틸 수 있으면 버티고 못 버틸 것 같으면 다른 거 하세요. 예. 버티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다른 거 하는 게 나은가요? 이미 좀 엎질러진 물 같고 그냥 버텨보세요. 예. 그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예. 내년 중반까지는 조금만 더 버텨보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표님도 이거 버티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저 지금 비중을 제가 봤거든요. 네. 비중이 한 10% 정도 되면 그냥 이동하라고 했을 텐데 네. 35%라고 하니까 일단 기술적으로만 좀 설명드릴게요. 네. 14만 원이라고 지금 하셨는데 11만 8천 원대 이상 오게 되면 저는 그래요. 물량을 조금이라도 줄여가지고 좀 다른 쪽으로 이동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가격이 기다리면 올라가긴 갈 겁니다. 지금 뭐 올해 수주 따낸 그 어마무지한 수주가 뭐 내후년 정도 되게 되면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 뭐 당연히 그 기대감은 내년부터 반영되겠죠.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이제 좋은 것들이 새까만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네.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량 한 뭐 20% 정도는 뭐 장기 투자 좀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 15% 정도는 좀 줄여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동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물량을 좀 줄이면서 그리고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주전자재료입니다. 매수가는 46,000원이고요. 비중은 15%입니다. 이거 두 분이 굉장히 웃고 계시는데요. 유튜브 기업 탐방을 보고 두 분 때문에 매수를 했는데 이런 수익이 처음이라고 하십니다.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이 종목 수익을 극대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시는데요. 수익이 정말 꽤 났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더 들고 가도 될까요? 그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네. 눌렀겠죠? 예, 누르셨겠죠. 예. 어쨌건 뭐 좀 많이 수익이 났고 사실 저희가 이거는 대표가 이게 우리 1, 2만 원대부터 막 했잖아요. 네, 계속 뭐 얘기했던 그때 목표가 딱 이만큼이었습니다. 아, 10만 원. 진짜요? 예, 10만 원 정도였었고 그래서 그 단기간에 또 이제 또 반영이 돼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2조 가까이 지금 아마 뭐 10만 원 돌파는 할 거예요, 분명. 할 건데 2조면 대주전자재료가 올해 한 200억 정도 이익이 납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이익을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올해 기준으로 해서는 너무 이제 오버했고, 근데 내년으로 했을 때는 조금 그래도 이제 좀 이게 고밸류가 좀 낮아지긴 했는데 이 실리콘시가 지금 워낙 이게 시장에서 핫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상용화에 성공한 거는 사실상 여기저기 뭐 다 한다고 하는데 개나 손에 다 한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이제 성공한 거는 대주전자재료 하나밖에 지금 없다. 상업 생산 시설을 갖춘 것도 사실상 대주전자재료 하나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를 거예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이제 여기서 많이 밀리진 않을 거예요. 다만 근데 2023년 거를 갖고 와도 한 40배, 50배 정도 된다. 50배. 그 정도면 미리 땡겨서 좀 많이 반영이 된 상태고 좀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한 5분의 1씩 줄여라. 5분의 1씩. 5분의 1씩, 5분의 1씩 줄여가다 보면 5번에 걸쳐서 좀 다른 분들도 벌라 이렇게 주세요.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예, 넉넉한 마음으로 네. 나는 많이 먹었으니까 네. 다른 분들도 좀 주시고 다 같이 잘 살자.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올라갈 축하드립니다. 때마다 5분의 1씩 좀 줄여보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돈복이 있는 분이에요. 네. 자, 차트 보면서 제가 설명드려 볼까요? 주식은요, 남들이 얘기하지 않을 때 사야 돼요. 46,000원대 사셨으니까 아마 우리 기업 탐방 갔다 와서 요때쯤 사신 것 같아요. 5월, 6월 달에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요때쯤 사셨고 지금은 이제 남들이 다 얘기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팔고 나오셔야죠. 전임 미답에 대한 전략을 이야기하잖아요. 남들이 이야기하지 않을 때 사놨다가 남들이 이야기하면
옛다 이렇게 던져주고 다음 종목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시가총액이 왔어요. 1조 5천에서 2조 원 사이는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진짜로 왔어요. 우리 2천억, 3천억 때부터 그렇죠. 시가총액이 그때부터 얘기한 건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저희도 참 예상된 수준까지 왔다. 근데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왔으니까 서서히 물량을 줄이는 것이 맞겠죠. 남들이 보는 거 보지 말고요. 또 좋은 기업 올려놓을 테니까 또 거기서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또 한번 또 해보십시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나와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음 종목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유튜브에 올려놓으시는 건가요? 기업 탐방 갔다 네. 오는 거로 수시를 올리는데요. 네. 공개 방송에서 더 많이 얘기를 해드리니까 공개 방송 참여 오늘 또 진행을 하시죠? 네 진행하죠. 예. 저 MC 이경락이잖아요. 예. 마이크 잡아야죠 또. 네, 예. 10시 10분부터 진행을 하시네요. 네, 이런 종목들 많이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전화가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분부터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예, 두산 보세를 했는데요. 아, 두산 퓨얼셀을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예, 매수가는 52,200원에 10% 됩니다. 네, 52,200원에 10% 들고 계십니다.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추가 매수해도 괜찮은지고 손절 가격이고요. 또 그러고 안 그래도 중기적으로 가도 괜찮고 이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지 또 중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수소 하도 이제 수소 얘기하고 뭐 유럽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제 수소 쪽.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뭐 화석 연료를 뭐 원조로 뭐 다 대체할 수 없는 뭐 친환경 뭐 그런 걸로 다 대체할 수 없다 보니까 뭐 저장 수단으로서 뭐 전기를 뭐 저장한다 그런 뭐 수소 경제들이 뭐 이게 이제 오래전에 했다가 지금은 이제 급격하게 투자가 막 진행되다 보니까 다만 이런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이제 연료전지 뭐 이쪽을 하는 거잖아요. 예, 연료전지 하는 거고 뭐 기술도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이제 반영되고 하는 데는 시간이 좀 굉장히 좀 오래 걸리고 그래서 지금은 뭐 오랜 시간을 보고 나서 이제 장기 투자하는 거는 분명히 이제 뭐 성장성은 있다고 봐요. 이게 뜬금없는 뭐 그런 뜬구름 잡는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분명히 기술이 좀 있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술 갖고 있고 경쟁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계속 오래 투자하는 거는 맞는데 여기서 이제 뭐 지금 10%를 들어갔어요. 뭐 한 5%좀 3% 지금 떨어진 거잖아요. 매수가에서. 네. 2% 떨어졌는데 이게 보니까 본인은 장기 투자로 하는 게 아니라 잠깐 떨어졌으니까 이제 물량을 더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어머니가 네. 예, 그런 마음을 하자면 좀 더 여유 있게 지금 그냥 관망하셔라. 그래도 다 이건 수소 끝났다. 이거 뭐야 이거. 이럴 때 그럴 때 들어가시고 그냥 지금은 그냥 관망하다 몇 프로나 떨어져도 추가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기술력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네. 일단은 뭐 물량 추가는 절대 해서는 안 되고요. 네. 수소 산업에 대해서 저는 과연 이것이 글쎄요. 혁명처럼 다가올 수 있는 산업인가? 잘 모르겠어요. 전기차 다음은 수소 아닌가요? 그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수소차를 굳이 운행할 이유도 없을 것 같고요. 불편함을 감내하면서까지 뭐 충전소 가가지고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자동차 쪽으로는 수소는 발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뭐 아주 대형 트럭이나 아니면 뭐 선박이나 아니면 수소 경제 쪽으로 발전 시스템으로 수소는 발달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너무 먼 얘기 같아요. 우리 꿈꾸는 소년은 되지 말자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데 일단은 10% 정도 물량은 가져가시되 리스크 관리는 확실하게 하자고요. 종가 기준으로 45,000원대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그냥 가져가시는데 만약에 무너진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다음 정보 보셨으면 좋겠고요. 워낙 리스크가 있습니다. 너무 이제 산업의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죠. 이만큼의 가능성은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45,000원이 종가 기준으로 무너지지 않으면 일단은 가져가고요. 물량 추가 절대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런 전략으로 그냥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소산업 조금은 먼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4만 원을 지켜주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45,000원요? 45,000원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네. 들고 계신가요? 셀트리온을 한 40% 내지 50% 가지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40에서 50% 들고 계신데요. 매수가는 어떻게 되시나요? 8월 말일 날 28만 9천 원입니다. 네, 28만 9천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네. 요즘에 이슈들도 있고 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네. 가장 답답하신가요? 이걸 매수했던 가격 정도 오면은 타는 것이 낫겠는지 조금 더 가지고 있어도 뭐 괜찮을지 지금 손절해야 될지 좀 궁금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경락 우리 선생님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네네.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럼 네네. 이거는 먼저 아니에요. 이경락 대표님께- 셀트리온은 저보다 더 많이 하세요. 김준태 아, 대표님. 그래요? 예. 또 전문가가 또 계시군요. 존경하는 이경님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마음이 상하셨는데 제가 존경은 안 받지만 네. 그래도 한번 좀 말씀드려보자면 전문가시니까요. 예, 셀트리온 사실 뭐 그래도 바이오 쪽에서 하신다면 셀트리온 선택은 옳은 선택이라 봅니다. 옳은 선택이라 보고요. 지금 요즘에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들은 셀트리온 지금 뭐 레키로나가 맞아요. 뭐 이게 뭐 전 다 통과했다 뭐 그런 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급등하게 좀 있어요. 그런 걸 보는 것보다 그냥 지금 원래 하던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예, 지금 원래 하던 거 램시마나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 계속 침투율이 높아지고 새롭게 또 런칭하는 바이오 시밀러가 또 계속해서 이제 품목들이 많아지면서 기본적인 그걸 갖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좋다. 램시마나 최근에 이제 또 뭐 수주했다고 하잖아요. 저 지금 진단 키트 이런 것들도 그냥 뭐 단발성 이슈 그런 것들은 그냥 덤으로 셀트리온이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좀 봤을 때 셀트리온은 그냥 뭐 이게 좀 장기적인 그 관점으로 가서 그런 쪽으로 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다만 근데 또 보니까 뭐 그런 입장에서 들어가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좋다 하니까 이거 레키로나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최근에 구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 물렸다가 이제 잠깐 올라왔는데 또 떨어지니까 이제 불안하신 거죠. 네. 예, 보나마납니다. 예, 대화는 안 해봤지만 그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뭐 그런 거보다 단기로 하실 거면 그냥 매수가 정도 올랐을 때 파시고 제 생각에는 뭐 셀트리온 그냥 들고 가셔도 뭐 괜찮다 보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바이오 쪽에서. 예. 네, 알겠습니다. 급등락에 흔들리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이경락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중이 왜 이렇게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 비중이 많으셔서 불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셀트리온에 대해서 저도 뭐 김주희 대표님만큼은 분석 안 했어요. 김주희 대표님이 최근에 이제 파고 있는 게 셀트리온이라 가지고 어, 뭐 제가 양보를 했는데요. 일단 저는 영업이익률에 좀 신경을 써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 셀트리온은 40% 이상을 3분기 때 예상 이제 영업이익이 40%대인데 여기를 복귀하게 되면 주가 모멘텀이 발생할 거예요. 이제 마진이 얼마나 좋아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 쪽에 이제 경쟁 구도 심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지지부진하다는 분석들이 있는데 아니 마진이 좋아지면 경쟁 구도 떨쳐냈네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요거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40% 넘어가면 계속 가져가는 것이 맞겠고요. 만약에 40%대 안착 못하고 영업이익률이 많이 안 좋아졌다. 영업이익률이요. 30%대 뭐 초반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거 리스키한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물량을 줄이는 전략으로 3분기 실적 확인해보고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3분기 실적이 관건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시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혹시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금호석유 금호석유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시겠어요? 20만 5천 원이고요. 네. 10%. 네, 20만 5천 원에 10% 들고 계십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이거를 좋다 해갖고
저 추천을 하시길래 네. 먼저 주 금요일 날 매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많이 떨어진 것 같고 고점에서 네. 그런데 그냥 지금 4일 동안 계속 내렸어. 사고. 네,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계속 내려서 손절을 해야 되나? 안 그러면 좀 들고 있어야 되나? 네,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내리고 있는데 손절을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누가 좋다 하면 그때는 좀 어려워요. 사실. 예, 그런 좋은 것들을 이제 반영해갖고 이게 작년부터 4만 5만 원 하다가 이제 얼마 전 뭐 거의 뭐 3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소폭 좀 밀린 겁니다.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이상 지금 밀린 상황인데 뭐 금호석유 사실 뭐 3분기까지도 실적은 잘 나와요. 예, 3분기까지 실적 잘 나오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피크가 찍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요. 네. 뭐 라텍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잘 됐거든요. 예, 근데 아무래도 그 부분은 좀 4분기 이후에 좀 둔화될 거지. 실적이 나올 때 한번 반등할 때 그때 잘 팔고 나오시라 이렇게 좀 말씀. 반등할 때 예. 팔고 나오는 전략을 예. 세워주셨는데요. 대표님도 뭐 네, 짧게 동일하시나요?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정말 짧게 네네. 봐주셨네요.